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미국의 영화 감독, 각본가, 영화 프로듀서이며 드림웍스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스티븐 앨런 스필버그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유대인 부모인 아놀드 스필버그와 레아 아들러의 아들로 1946년 12월 18일 태어났다. 10대 때 스필버그는 애리조나주 스커츠데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처음으로 그의 친구들과 아마추어 8mm 어드벤처 영화를 만들었다. 어릴 적부터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13살 나이에 영화를 감독하여 가족들이 배우로 나온 적도 있다. 16살 때는 $500를 들여 만든 영화 불꽃을 감독, 각본, 촬영까지 하면서 만들어 동네 극장에 개봉한 적도 있다. 극장주는 이 아이는 커서 영화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 딱 한 개가 있는 동네 극장에서 별다른 홍보도 없이 사흘 동안 상영했던 이 영화는 그 당시 $501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첫 영화 연출작은 1971년작 TV 영화 듀얼이다. 도로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정체불명의 트럭에 쫓기는 운전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무서운 점은 정체불명의 트럭에 쫓긴다라는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한 스토리로 74분짜리 스릴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저예산 TV 영화라 지극히 단순한 소재와 배경만 가지고 요즘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스필버그의 연출력에 정말 감탄하게 된다. 제작자들은 듀얼을 보고 이거라면 극장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놀라워하며 추가적으로 장면들을 촬영해 넣어 90분으로 늘린 뒤 해외 극장에서 개봉하였다. 참고로 촬영에는 13일, 편집에 10일 걸렸다고 한다. 듀얼의 성공으로 스필버그는 극장판 영화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되고 그렇게 만든 골디 훈주연의 슈가랜드 특급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아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영화가 모두가 잘 아는 영화 조스이다. 1975년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북미 흥행 $2억 넘어서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어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을 개척하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 흥행작을 줄줄이 뽑아내면서 스필버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이상과 현실을 영상으로 옮긴 대표주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1993년에는 쥐라기 공원으로 본인의 영화였던 E.T.의 세계 흥행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그해 겨울에는 쉰들러 리스트로 인생의 수건이었던 오스카상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흥행과 작품성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 어쨌든 영화 E.T.,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쥐라기 공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다른 감독 같으면 평생 한 번 만들어 보기도 힘든 작품들을 장르와 내용을 넘나들면서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그에게도 실패작은 있다. 엄청난 제작비에 견주면 기대 이하 흥행을 거둔 첫 흥행 참패작인 1941이라든지 흑인 영화인들의 반발로 말이 많았던 아미스타드 같은 영화들은 지독하게 망한 바 있다. 하지만 흥행작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난데 트랜스포머의 제작 및 기획으로 참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컸던 탓인지 평가까지 구해내진 못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 시리즈를 보고 흥행 대박을 짐작하고 판권을 샀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완전판 복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도 있다. 스타워즈도 첫 시사회에서 다른 감독들은 모두 망했다고 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가치를 미리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추천해준 사람이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다. 스필버그는 뛰어난 감독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로서도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미 20대 초반부터 TV 시리즈 제작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형사 콜럼보 같은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구니스나 그렘린 같은 영화들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둔 영화가 백 투 더 퓨처이다. 로버트 저머키스를 발굴한 게 젊은 시절의 스필버그이다.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도 스필버그 제작했다. 이런 안목 때문인지 90년대 초반 미국 버라이어티지가 선정한 각 분야 최고 부자에서 영화 감독 및 제작자로 1위가 스필버그였다. 1990년대에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타이니툰이나 애니매니악스 등의 굵직굵직한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이 전부 스필버그의 투자와 지도로 만들어진 시리즈들이다. 조지 루카스와 루카스 아츠에서 만든 1996년 어드벤처 게임 디그도 스필버그가 제작한 게임이었다. 이후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를 이어받은 EA 라 스튜디오가 원래 드림웍스 인터랙티브 스튜디오였다. 이 회사에서 스필버그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대형 프랜차이즈가 다름 아닌 메달 오브 하너이다. 얼라이드 어설트부터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처음 두 작품이 나왔다. 이후에도 2000년대 후반 들어서 EA, LA와 협력해서 몇몇 게임들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때는 잘 안 됐다고 한다. 그래도 MS의 E3 컨퍼런스에서 키넥트를 밀어주러 나오는 등 여전히 게임에 관심은 많아 2013년 엑스박스 1의 독점 콘텐츠인 헤일로 시리즈 TV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맨 인 블랙 실사 영화 시리즈를 성공시켰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트랜스포머 영화들을 터뜨렸다. 제리 브루카이머와 갈라서고 마이클 베이와 손을 잡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다만 이 작품들을 스필버그의 업적이라 보기에 힘들던 시각도 있다.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스필버그의 직책은 책임 제작자이다. 이게 드라마에서는 중요한 직책인데 영화에서는 장식으로 걸어놓는 칭호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기껏해야 돈을 대주는 정도고 무슨 영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스필버그가 제작자로서 직접 관여한 영화들도 있다. 이런 영화들은 스필버그가 정말로 대본에 직접 관여하고 그날의 촬영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등 영화의 모든 부분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제작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이렇게 만든 영화들은 구니스, 그렘린 같이 준수한 가족 영화 및 아동 모험물이 대부분인데 가장 최근의 이런 경우는 J.J. 에이브럼스의 슈퍼8로 가장 스필버그와 유사한 최근의 상업영화 감독이 진짜로 스필버그하고 손잡고 만든 스필버그 오마주 영화이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데 스필버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 이름을 걸고 8mm 영화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고 여기 대상 수상자가 에이브럼스와 그 친구들이었다. 이게 인연이 되어서 한동안 스필버그 영화를 편집하는 걸 도와준 적도 있다. 2015년에 개봉한 그의 명작 중 하나인 쥐라기 공원의 속편 쥐라기 월드에서는 총제작자를 맡았다. 여기서도 위의 슈퍼8처럼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할리우드 6대 대형 제작사에서 넘나들지만 그 중에서 유니버설 픽처스와는 1975년 조스를 통해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스필버그 제작사 엠블린 파트너스의 주주 중에는 유니버설 픽처스가 있을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픽처스의 역사에서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 유명한 드림웍스 픽처스의 창립자로서 단독 배급을 통해 할리우드 6대 대형 제작사 독점 형태를 깨트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감독들 중에서
스필버그만큼 상업적으로 꾸준히 성공하면서도 거의 모든 영화에 대해 비평적으로 훌륭한 성과 좋은 감독은 없다. 영화사 전체를 봐도 이 정도의 커리어를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을 거론하려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존 포드 정도는 나와야 할 것이다.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70이 넘는 나이에 그 능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지금까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